41페이지 37번부터 10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7번 연주 주편에서 벌징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에 속하는 것은, 벌징이라는 것은 주편 두께가 일정해야 되는데 내부에 있는 철 정합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 부풀어 올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연주에서 발생하는 연주 주편에서 발생하는 결함 중에서 브레이킹과 함께 브레이크아웃과 발생해서 벌징이 좀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벌징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브레이크아웃과 마찬가지로 벌징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중요한 원인에 속하는 것은 그 내부에 저 주형에서 요즘 어떤 쇳물을 표면은 반고체 상태가 되는데 안에는 액체 상태입니다. 이게 흘러가다가 세그먼트, 롤러 에이프런이라고 하는데 롤 사이를 가다가 어느 부분에 철 정압, 그 액체 상태의 그 정압에 의해서 그 부분이 부풀어 올라버린 걸 말합니다. 벌징, 연주 주편 생산할 때 주형 및 냉각대 통과할 때까지 완전히 그 고쳐야 되는 게 아닌데 주편 내부의 유동성, 움직이는 유동성과 철 정압이 높은 액체 상태의 유지됨으로 어느 부분에서 굴러 솟아오른 걸 말합니다. 자, 39번 조개 주입 도중에 온도를 측정합니다. 이때 안전상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레이들과 주형이 부딪히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이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거 레이들과의 격돌이라고 하는데 violent collision이라고 하는데 부딪히면 큰일 납니다. 가수분에 의한 오차범위, 용광비산에 의한 화상, 열전대에 교환할 때의 눈금 이런 것보다는 이게 부딪히는 게 제일 주의해야 됩니다. 자, 공장 배선하면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기 배선하면서 최우선적 소화 방법은 전기입니다. 그죠? 이거는 뭐로 해야 되겠습니까? CO2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소화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는 뭐 거의 대부분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전기할 때는 CO2나 분말 소화기를 사용해야 된다. 밑부분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2페이지 41번 목표로 하는 탄소 함량에서 출현 종료하는 출현은 무엇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번에 이제 용광을 만들었을 때 이것은 연속 주제해 가지고 어떤 수요가에 갈 때 쉽게 말하면 탄소 함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것은 이제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번에 정연하는 건 탄소가 몇 %다 목표를 해야 된다고 치련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성분이 더 낮아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탄소를 더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복탄법이라고 합니다. 탄소가 좀 부족할 때는 이걸 목표량만큼 탄소를 첨가해 주는데 이 특수조업인데 이걸 복탄법 또는 캐치카본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우리말로 가탄법, 탄소를 가해준다. 그래서 가탄법 이게 다 있습니다. 자, 캐치카본법은 뭐냐면은 목표 탄소에 도달할 때 원래 출현 시간이 30분인데 한 20분 되니까 목표 이제 뭐 요즘은 그 자동으로 많이 측정이 되겠죠. 그죠? 목표 탄소에 도달해 버리면 바로 출현을 끝내버립니다. 출강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출현 시간 산소량을 절약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일찍 끝내버렸으니까 출현 시간 산소량을 절약합니다. 철분제와 철분이 슬래그화 되는 것을 손실을 막아줍니다. 강 중에 산소 용해를 감소시킵니다. 이 산소가 탈산 반응이나 이 산화물 반응에서는 제거할 때는 좋지만
이걸 너무 오래 쓰면은 산소가 최종 강 내부에 들어가면은 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치 카본을 하면은 강중 산소 용해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탈인 반응 불충분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탈인 반응은 이렇게 이제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캐치 카본법입니다. 요거는 산소를 많이 쓰면 용해온도가 자, 여기서 이제 탄소, 이제 이게 목표에 도달해서 이제 제강을 끝냈기 때문에 탈인 반응은 불충분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탄법. 강중 탄소 함량, 강중의 탄소 함량을 적게 출현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게 최종적으로는 0.5%가 돼야 되는데 한 0.4% 정도 적게 출현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적게 출현을 해야 인이나 황 목표값보다 낮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탄제를 투입하여 조정하는 공식입니다. 용광 산화 손실과 용해 산소량 처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산화 손실이 나고요. 용해 산소량이 처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신입사원이 공장에 전입할 때 가장 적합한 안전작업 교육은 상급자로부터 받은 교육 내용대로 잘 이행을 한다.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아무래도 제일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상급 전문가겠죠,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OJT라고 하죠, OJT. 자, 신입사원 안전교육 작업교육은 최고 전문가인 현장 상급자가 상황에 맞게 해주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다. 45번 전기로 여론으로 이용되는 흑연점검 구비조건 중 틀린 것은 열팽창계수가 적어야 됩니다. 단 전기 전도도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맞는데 가가 열팽창계수가 커야 이것이 틀렸습니다. 자, 연속 주조, 연주 시작할 때 주역 밑바닥 저부 막아주고 주조 완료 후 여기서 이게 또 오타가 나왔네, 그죠? 완료가 아니고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밀료로 되어 있죠. 요걸 완료로 좀 고쳐주세요. 완료로 고쳐주세요. 자, 그럼 요건 저도 이제 요거 고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고쳐주세요. 밀료가 아니고 완료다. 고쳐주세요. 완료 후 주편을 핀치롤까지 인출시켜주는 장치가 더미바입니다. 더미바입니다. 밑에 하부식 더미바 모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3페이지 47번 고온 고속 주조할 때 연속 주조입니다. 고온 고속 주조할 때 주로 발생하는 결함으로 제품 품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 터진, 크랙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콜드샷. 콜드샷은 뭐냐면은 여기에 콜드샷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설명합니다. 전자빔 용접부에 발생하기 쉬운 결함의 일종으로 빔으로 만든 깊은 구멍으로 용융금속 흘러들어갈 때 스파이크 양벽, 그러니까 그 이제 흘러들어간 그쪽 양벽 용융금속충이 아무래도 전자빔들은 얇아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응고 후에 용융금속 주위벽과 융합하지 않은 상태의 결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콜드샷이라고 합니다. 자, 비금속 개제물
non-metallic inclusion으로서 N으로 표시합니다. 산화물, 규산물과 황화물, 슬레어 같은 것이 금속 중에 개재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비금속 개재물 N은 강제 연성, 인성, 내필요성, 내식성, 내마모성 등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쾌삭강 등 특수 용도를 제외하고 이 비금속 개재물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비금속 개재물은 여기에 A, B, C, D, DS 기계가 있습니다. 요것은 자 여러분이 한번 알아두세요. A기계는 대표적으로 황화물이고 B기계는 알루미늄하고 C기계는 규산염이고 D기계는 구형 산화물계고 DS기계는 단일 산화물계다 하는 거 요거 언제 앞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Si의 약 17배, 망간의 약 90배 정도인 강력한 탈산제는 알루미늄입니다. 49번 제강 정련 작업에서 발생하는 제강 정련하면 슬래그가 발생합니다. 이 슬래그 역할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정련 작용을 합니다. 맞죠? 그 불순물을 제거해버리니까 용광의 산화를 방지해줍니다. 위에서 덮어주니까 가스 흡수를 방지합니다. 열의 방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열을 방출하지 않고 보온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슬래그 역할에 정련 작용, 용광 산화 방지, 가스 흡수 방지, 보온 작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D 전로에서 산소 가스 어느 부분에 취입하여 강 제조하느냐 하면은 보통 윗부분에 사기 때문에 밑부분에서 불어기 때문에 상치라고 합니다. 복합치료는 윗부분에는 산소 상치, 아랫부분에는 불활성가스 저치, 하치, 여기에는 하치라고 하는데 저치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활성가스를 밑에서 불어주면 교반을 합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정련이 잘 됩니다. 자,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잠호라는 건 물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 잠수함 돼 있죠, 그죠? 잠수함. 그래서 잠호라는 건 submerged, 이거는 물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잠호 용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잠호 용접은 이 강을 그 용접 그걸 녹입니다. 녹이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노에 정련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 레이더리 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아크 정극봉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이제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금속을 녹이면은 이게 액체 상태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정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잠호 용접 정련하여 탈산, 탈황, 승온, 탈산, 탈황, 온도를 올리는 승온, 요까지입니다. 왜 이게 온도가 올라가느냐 하면 아크 용접봉이 있으니까 밑에 가서 이렇게 막 녹여서 이렇게 해줍니다. 노외 정련 2차 정련이라고 합니다. 요게 LF입니다. 레이더 퍼니스법.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참 용접이라는 말은 뺍시다. 여기서는 용접이라는 잠호 정련이라는 게 좋습니다. 용접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조금 안 맞아요. 잠호 정련. 죄송합니다. 잠호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이 서브머시드 아크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합시다. 이거 좀 줄여야 됩니다. 아크 잠호 식으로 잠호 방식으로 그러니까 레이더에 그 아크를 용접봉을 설치합니다. 잠호 그래서 용접
잠호 용접이 아니고 전극으로 죄송합니다. 잠호 정극으로 정연하여 탈산, 탈황 및 승원 가능한 노회 정연법에 해당하는, 여기 지금 잠호 용접도 이거는 특수 용접에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잠호 정극, 정극이 그 녹는 금속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연하는 겁니다. 요건 꼭 고쳐주세요. 잠호 정극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자, 잠호 정극으로 정연하여 그렇게 하면 탈산, 탈황이 되고 승온이 가능한 노회 정연, 2차 정연이 됩니다. 이걸 LF법이라고 합니다. 자, 레이더에서 정연한 2차 정연법입니다. 그래서 전기로 생산 능력 정대, 진공 설비가 없습니다. 요거 착각하면 다른 건 진공이 많은데 요거는 진공 설비가 없습니다. 용광 위쪽 슬래그 중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정연하는 방법입니다. 설비 저렴하고 탈산, 탈황, 승원 쉬운 장점이 있으며 전로 전기로 복합조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51번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저자분들하고도 이거 잠호 용접을 워낙 많이 쓰니까 잠호 용접이라고 하는데, 잠호 이제 녹아 있는 슬래그 밑에 그 용융풀 녹아 있는 그 안에 정극이 들어가서 이제 정연하는 겁니다. 이건 진공이 아닙니다. 탈산도 하고 탈황도 하고 승온이 가능합니다. 본래 전기를 쓴 탈산, 탈황은 환원기에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노회 정연, 2차 정연에서 이걸 주로 다룹니다. 자, 용광이 됐고요. 설비가 저렴하고 그냥 레이더를 쓰니까 별도로가 아니고 레이더에다 이제 그게 전극봉만 설치해서 하는 거예요. 설비가 저렴하고 탈산, 탈황, 승원 쉬운 장점이 있으며 전로 전기로 복합조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AOD는 여러분 저 몇 번 했습니다. 아르곤 옥시전 디카빌리제이션. 그러니까 아르곤과 산소를 불어넣어서 탈산하는 거예요. 요거 아마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위쪽으로는 산소를 불어넣고요. 밑에 측벽으로는 그 아르곤을 불어넣습니다. 요거는 그래 스테인레스강 우리 뭐라고 그러죠? 내식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로 이런 것들은 스테인레스강 정연에 많이 쓰입니다. 산소, 아르곤 가스에 의하여 희석한 것을 이제 버글버글하고 산소로 하면 아무래도 산화물 같은 게 희석이 되겠죠. 노바닥에서도 아르곤을 불어넣어서 이제 정연하는 방법입니다. 크롬 산화를 억제합니다. 크롬 산화가 억제되겠죠. 이제 희석하니까. 그 다음에 우선 탈탄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탈탄합니다. 분사 렌스로 산소를 공급하고 연료가스는 밑에서 불어넣어 능률 향상할 수 있습니다. 진공 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정연법이다. 이것도 진공 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정연법이다. 요거 꼭 좀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RH-OB, 이게 포스코에서 많이 쓰입니다. RH-OB. 전로 정연 후에 용광을 RH 진공조에 넣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는 특별히 위로 또 산소를 지입합니다. 밑에는 뭐 레이더라는 게 없고 위에는 뭐냐면은 이제 진공조가 있습니다. 산소를 불어넣고 그 용광이 상승관으로 올라가면서 그 가스가 이제 위에서 제거되고, 또 용광은 비중이 무겁잖아요. 그죠? 가스가 나와서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순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순환하면서 가스 같은 걸 제거합니다. 주로 뭐냐면 여기에서는 자 한번 봅시다. 내식강 제주 유리하며 전로에서 탈탄 탈인을 출강합니다. 배제 후에 다시 전로에서 고탄소 페로크롬을 투입하여 용혈합니다. 탈탄 후 RH-OB 설비에 옮겨서 진공조 측면 렌스에서 산소 주입하여 탈탄하는 정연법입니다. RH-OB. 자,
53번요. 강제, 슬래그다, 그죠? 강제나 광제가 다 슬래그입니다. 강제, 슬래그, 유동성 향상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금속은 원소, 여기에는 지금, 금속이다, 그죠? 원래는 CaO가 그걸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는 금속이라고 했습니다. 형석이 되겠습니다. CaF2. 형석은 유동성 향상하고 타락 능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주파 유도로 해서 유도 저항 증가에 따른 전류 손실 방지하고 전력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진상 콘덴서다. 요거는 뭐 여러분이나 저나 전기를 전공을 안 했지만 진상 콘덴서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진상 콘덴서. 진상 콘덴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전기 전공자는 아니더라도 진상 콘덴서가 전류 손실을 줄이고 전력 효율 개선을 위한 장치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전력 효율, 역률 낮은 부하의 역률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콘덴서입니다. 역률, 그래서 이 진상 콘덴서를 역률 개선용 콘덴서라고도 합니다. 고주파 전원장치는 고주파 발생시키기 위한 전원장치입니다. 자, 10강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